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사정을 한번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이 지금 외국에서 입국을 해도 별로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앞에는 별로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이재명이 구속되기 이전에는 이재명의 어떤 그런 지대한 결정적인 실수가 없는 한 이낙연은 민주당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이 민주당 울타리에 갇힐 수밖에 없다. 이게 이낙연의 호남 세력을 업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의 귀국이 들어오면은 용뺄수가 나는 것 같이 보였었는데 그렇지도 않고 실상 까고 나니까 별거 아니다. 오늘 이런 논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이 지금 구속해가지고도 지금 악수하고 손잡고 이래 해봐도 별로 다른 방법이 지금 없고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토요일날 입국을 했는데 귀국하면서 했는 말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도 제 책임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저에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같이 했어요. 일종의 정치 복귀 선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년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서 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았는데 바로 그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낙연 전 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서로 안부를 묻고 다른 거 있어요. 으쌰으쌰 우리 잘해보자. 아마 그 정도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본인이 귀국하고 나서 그 이튿날 이낙연 대표가 자기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글을 보면은 국민께서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는 떨어져 있어서는 이제 피해 있어서 이런 말로 통하겠지요. 떨어져 있어서 미안하다. 글쎄 미안한 게 그것뿐인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무슨 고통을 겪었는지 이제 자기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그걸 볼일이시면 가시고 그럼 별로 핵심이 없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곁에 있겠다. 어느 경우에도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별다른 의미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서울 장충 체육관에서 6.25 전쟁 73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나오면서 기자들이 또 우르르 몰려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은 낫다. 백지장도 맞들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서로 힘을 합쳐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도 힘을 합치겠다. 이런 얘기고 또 이낙연 대표가 힘이 있건 없건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누구의 힘이라도 빌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구애를 하는 모습이겠죠.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들은 서로가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사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토요일날 돌아가지고 전화통화를 하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적인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바쁘지도 않으니까 대답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조만간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해보자고 그런 얘기로 대충 개 머리먹듯이 얼버무렸을 것이에요. 이렇게 보고 지난 5월에 이제 얼마 안 됐죠. 5월에 이낙연 전 대표가 책 한 권을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아주 책 제목은 거대합니다. 대통령급입니다. 아주 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낙연의 구상이 이런 걸 한번 그다 담아봤는 것 같아요. 아마 7월부터 이제 며칠 뒤가 있으면 7월인데 7월부터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콘서트 형식이면은 북콘서트 형식으로 그러면은 순회 그 강연을 한번 다닐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 밖에 있을 때는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나올까 싶었는데 막상 이낙연이 돌아도 할 만한 일이 없어요.
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일 그냥 자담회나 강연이나 이런 데나 다니지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7월이 되면은 교묘하게 또 대학가에는 방학 시즌입니다. 방학이 들어나가 보면은 대학 강의도 할 수 없어요. 7월 8월 이렇게 되면은 두 달이 그냥 어떻게 심심해서 지낼란지 모르겠어. 그냥 면목곳에 이제 광주가 근거지니까 광주, 전남, 전북 이런 데서는 뭐 이 크고 작은 특강 요청이 있겠지만은 다른 일은 별로 뚜렷한 일이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낙연의 다음 플랜은 뭐냐 이거야. 1년 동안 밖에 가가지고 뭐 구상하고 공상해가지고 왔으면은 다음 프로젝트, 넥스트, 다음 프로젝트를 하나 내봐야 되는데 이걸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낙연이니까 결국은 이낙연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큰 몫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없으니까 이낙연 개라고 부르긴 부른다마는 광주니까. 광주에는 또 그만한 인물도 지금 없으니까 그렇게 부른다마는 별로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거 보면은 지금 이재명이 하여튼 간에 큰 인물은 큰 인물이에요. 이번에 그런데 이재명은 이 많은 사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차고 나갈 건가 그게 사실 문제야. 이걸 차고 나간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다음에 대통령 되지. 그런데 거기에 따라 주고 또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조국입니다. 조국도 지금 1심 재판에서 지금 형을 선고 받아가지고 있고 2심 3심을 지금 계속 가겠지요. 그냥 여기서 수용할 사람은 아니니까 갈 거니까. 그렇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 그러면은 조국이 나오면은 이재명을 한번 결합할 만하지. 이는 친문의 적자 친문에 이제 그 패거리 무리들이니까 이재명에 대적할 만하지. 그렇지 않고 이낙연계 정도 가지고는 이재명을 지금 어떻게 조금 해볼 방법은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낙연이 이재명 대표를 아웃시키고 자기가 야권의 맹주가 되겠다는 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얘기죠. 우선 본인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민주당이라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다만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거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출범하는 것까지는 자기가 막지 못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웠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서는 거기에도 자기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 1년간 어려웠던 것은 윤석열 정부 때문인지 이재명 때문인지 이 부분도 똑바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 부분도 나누어서 이재명만 얘기하기 못하면 나누어서라도 똑바로 얘기를 했어야지. 이래서 이낙연은 약해 보인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막 정치적 공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의 생각이 그런 모든 것들은 이낙연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얼마만큼 얻는가는 우리 듣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뭐 어려워졌다는 의미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거 이거는 경제 위기 이거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전에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지구촌 형식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운 건데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는 하나마나 한 얘기고 우리는 더군다나 그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워서 우리나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거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거나 그것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별로 1년 만에 들어온 사람이 하는 얘기로는 참 맹탕 무의미한 얘기 같다. 이낙연 야당 전직 대표로서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뭔가 하나 임팩트 있는 게 있었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렇다. 그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정치 하시는 분들은 또
그 경중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리고 이낙연이 지금 그렇게 했는 거는 큰 정치인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의례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정도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해석하자면은 민주당의 울타리를 이낙연은 벗어날 것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게 큰 그거는 아니다. 큰 프로젝트가 있는 거는 아니다.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제3세력하고 손을 잡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 정치의 향로하고 비슷한 그런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낙연 자신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지도 않은 것 같고 그 소설에 대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이나 이런 곳에서 굳이 제동을 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옳은 소리도 하고 하는 게 그게 정치지요. 그렇지만 그건 뭐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혹시 민주당하고 뭐 갈라서는 일이 없겠나 이런 우려도 했겠지만은 막상 이낙연을 딱 만나 보니까 그런 기미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재명계에서는 그래도 긴장을 했을 거고 긴장이 다소 너그러졌을 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측들을 내놓고 있는 걸 이런 여론을 수습한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상당히 힘을 얻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셈에서 이낙연은 또 어떤 속셈이 있는가 하면은 별다른 속셈이 없어 보여요. 민주당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그런 정도의 짐작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낙연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당내 투쟁인데 당내 투쟁은 이낙연은 뭐 당회니까 그렇지만 이낙연은 무슨 투쟁을 이낙연과 같이 할 수 있는 투쟁은 뭔가 그런 문제들도 있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할 수 있는 투쟁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온갖 매체들이 비명계의 구심점이 되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당연히 이재명 외에 비명계로는 뭐 구심점이 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친명계가 있고 그 외에는 비명계라고 볼 수 있는데 비명계는 친문계 쪽이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이 지금 재판에 계류돼 있어서 그렇지 재판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비명계의 친문계인 조국이 뭐 한판 해볼 만한 그런 인물이지. 그리고 친명계보다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국은 지금 재판을 잘 이끌어낸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에요. 아직은 그런 상태다. 앞으로 이제 친명계 쪽이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은 이 공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공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천을 위해서는 정말 어떤 짓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도적인 위치를 취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사람이 줏대가 없어져 보이죠.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2명 빠지고 167명인가 그래 되죠. 그 중에 한 100명 정도는 한 60명 정도는 확실한 친명으로 이재명이 책임지고 공천을 줘야 된다는 그런 속에 들어갈란지 모르지만 나머지 한 100여 명 정도는 왔다리 갔다리 정말 자기의 그 공천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점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연 중도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중도로 몰리는 거는 결국은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어지는 거다.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그 한창 유행어로 또 돌았던 게 있어요. 주다야쌍. 주다야싸는 주간에는 다방에 쫓겠고 야간에는 사롱에 있다 그런 얘기인데 주간에는 뭐 차를 팔고 야간에는 사롱에서 맥주 먹는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밤과 낮이 다른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낮에는 중도인 척 하다가 밤에는 공천 주는 쪽에 가가지고 알벌벌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 참 피곤하지. 앞으로 한 9개월 8개월 동안 계속 이 노릇을 해야 되니까 지금 국회의원들도 사실상 편한 지금 못 돼요. 이게 이제 여의도 정치의 일종의 숨은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낮에 가가지고 몸을 의탁할 정도로 그런 강인한 사람이 있느냐? 지금까지 그 구심점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만 떨어지면은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들은 공천을 줄 사람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지금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투쟁 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투철한 투쟁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총선 앞으로 9개월,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 쪽에는 뭔가 비명계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비명계, 이낙연 비명계 사람들도 친명계에 가서 기웃거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몸은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비명계 쪽에 있지만은 정신은 다 친명계 쪽에 가가지고 누가 공천권을 행사할 것인가, 모든 건 전부 다 공천권 행사를 누가 할 것인가에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구심점은 어차피 당내 구심점으로는 비명계로는 이명박밖에 될 수 없지만은 그 투쟁은 어떤 강도로 할 수 있겠는가? 투쟁하는 그런 모양새를 민주당이 투쟁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흔들기에 이낙연 대표가 나설 수 있을 것인가? 나설 것인가? 여기에 지금 큰 방점이 있는데 확 나서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 나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렇게 홀로한 이재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이 할 일은 조용히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이나 하면서 비판을 하는 정도겠지요. 비판을 한다 그래도 이재명인데 맞대놓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말거리 될 거고, 그냥 기사거리 나올 정도로 비판을 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추면서도 당내에 그런 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기사거리 나올 정도로 하고, 자기는 이제 호남 정치의 주역이니까 호남에서 이제 정치는 그렇게 해 보려고 하지요. 하지만은 이게 그 호남 정치만 하다 보니까 그 큰 힘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자기는 뭐 나가 있었다 뭐 이랬고, 또 지금 뭐 삼지대에서 창당 얘기 나오니까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그 창당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정의당도 재창당하겠다 그러면서 3당하고는 연대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금태섭 양영자 그런 의원들이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 하는데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장당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쉽다 그래도 당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 모양새가 꼴값을 해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만한 동력이 있는데, 동력은 있지만은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태섭이나 양영자 이런 의원들하고 같이 합세를 하느냐,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이낙연의 머릿속에는 민주당이 울타리고,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자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그런 것을 말로는 안 하지만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왜 민주당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나섰다 하면은 허허벌판 백설이 하얗게 내린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자기 몸을 스스로 던지겠습니까? 그 던져서 살아남아야 이기는 건데, 민주당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이낙연 부대에 친 이낙연계라는 그런 브랜드 가지고는 정치 장사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만 깨뜨렸지, 상대 당만 이롭게 했지, 민주당이 박살만 났지 무슨 장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된 잘못된 생각이란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흘러간 물은 그렇게 서 있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큰 힘이 있어야지 그런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 색채가 너무 강해서 전국 색채로 나오기는 좀 힘들잖아요. 민주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물고기, 개구리, 물에 사는 짐승들이, 물고기, 개구리가 물을 떠나는 거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오는데 그거를 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본인이 생각하고 인식한다 그러면은 함부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3지대 누군가와 손잡아가지고 신당을 만든다는 생각도 할 수 없다. 성공의 여부가 불확실하고 희박하기 때문이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이 지금 득세를 하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도저히 대표로서 우리가 민주당에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그런 공감이 형성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낙연은
뭐 당권을 잡는다기보다는 비대위원장 정도 이런 정도로 임시대체제로 한번 써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낙연은 전에 당대표를 하기는 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도 완벽한 대체제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완벽한 대체제로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음에 2027년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자기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온통 여기에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돈봉투 게이트에서 지금 거기에서 국회의원 20-30명이 지금 걸려 있지. 지금 이리저리 사람들이 지금 검찰 문 앞을 드나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공천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윤석열 지적에 잘못 이낙연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이 큰일 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 지금 다니면서 강연을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어느 일정한 선을 정고 선을 넘으면은 찍히는 거야. 이재명이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윤석열 정부보다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다 보면은 강하게 비판해가지고 자기 입지 넓히려고 강하게 나가다 보면은 친명계에 있는 개딸들이라든가 친명계 의원들이 수박 공격하듯이 수박 깨듯이 수박 공격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 된다. 그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의 운신의 폭은 그야말로 힘든 거예요. 아, 이낙연이 이제 보니까 진짜 수박이네. 이를 여기에 몰리면은 이낙연도 참 자기 운신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본인이 나서서 뭔가 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재명의 대표의 결정적인 실수라든가 그 실수에 대한 반사이익 아니면은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이 날아와가지고 자기는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영장실질심사 가가지고 또 구속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반사이익은 이낙연이 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볼 만한 이낙연의 그 강인한 정치력은 없어 보인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낙연이 그런 대체제로 잠시 비대위원장 정도를 하고 조국이 재판을 잘 마친다 그러면은 오히려 조국이 이 민주당의 그런 어떠한 다크호스로 솟아날 가능성은 또 점쳐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결론은 이낙연이 귀국해도 이재명 아래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강연이나 다니고 이럴 뿐이지 지금 숨은 잠재적인 그 능력자는 조국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논평을 드립니다. 예,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